첫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맨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노팅엄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다. 그러나 팰리스 원정 무승부에 이어 챔스에서 유벤투스에 패하며 다시 주춤하고 있다. 자해의심까지 나온 과르디올라가 인생의 마지막 클럽팀이라는 인터뷰를 할 정도로 애정을 쏟고 있지만 선수단의 경기력 기복이 있다. 그래도 더비 라이벌인 맨유에 비해 휴식일이 길었기에 홀란드와 데브라이너, 후벤 디아스 등이 좋은 몸 상태로 나설 수 있다. 맨유는 금요일 체코 원정에서 터진 헤룬의 후반 연속골로 풀젠을 잡고 승리했다. 마이누와 에릭센 등이 휴식을 취했고 가르나초와 우가르테 등도 짧은 시간만 소화한 경기였는데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승리했기에 이 경기에 정상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 페르난데스와 마이누가 중원을 지키며 경기에 임할 것이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맨유는 최근 리그에서 연속 멀티실점을 하는 등 수비가 불안하다. 요로와 대 리우트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설 텐데 홀란드와 사비우, 도크를 앞세울 맨시티의 맹공에 무너질 수 있다. 데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공격 가담도 원활한 맨시티가 더비 경기를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호펜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리그에서 두 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그러나 리그 선두인 미넨 상대로 나선 데어 클라시커에서 패하지 않았고 난적 글라드바흐 원정에서도 승점을 따냈다. 팀 내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은메차와 막시밀리안 바이어를 비롯해 선발로 나서는 선수들이 부상자 공백을 확실하게 메우고 있다. 언제든 기회를 골로 연결할 기라시의 존재감도 무시하기 어렵다. 호펜하임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유럽 대항전에 진출했는데 이번 시즌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주중 경기에서도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며 슈테아우아가 비겼다. 때문에 강적 상대로 나서는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호펜하임은 라이프치히를 잡는 등 홈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지만 원정에서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고전 중이다. 경기력이 올라온 데다 기라시와 바이노 키튼이 경기 내내 위력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도르트문트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도르트문트가 승리하고 상위권을 더 추격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코모 1907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모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베네치아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지만 승점 3점 추가에 실패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안드레아 벨로티의 골이 나왔고 야닉과 다쿠나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안정적인 볼 소유로 분위기를 내주지 않았기에 아쉬웠던 결과다. 때문에 홈 경기에서 로마 상대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상대가 주중 경기 이후 1회 휴식만 취했기에 공격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로마는 레체를 완파하고 연패를 벗어났다. 도부비크가 부상차 결장한 경기였는데 셀레메이커스와 코네 등이 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주중 유로파 홈 경기에서는 브라가를 완파했기에 부진한 분위기를 확실하게 벗어났다. 도부비크도 부상에서 돌아온 풀 전력이고 디발라와 셀레메이커스, 엘샤라이 등이 공격 작업을 잘하고 있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펠레그리니와 크리스탄테 등이 부상을 안고 있긴 하지만 콰디오 코네와 피실리가 충분히 공백을 메우고 있다. 또 압두라미드와 셀릭을 비롯해 돌파가 좋은 측면 자원들이 위협적인 침투로 기회를 만들기에 수비가 불안한 코모를 공략할 수 있다. 로마가 리그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레알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빌바오에 패하며 리그 4위 자리를 내줬다. 지로나와 알라베스 등을 상대로 승점 추가를 잘하며 무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상승세의 빌바오에 고전했다. 그래도 비슷한 전력의 팀들이 유럽 대항전 일정으로 체력적 문제가 있는 것과 달리 리그에만 전념하기에 로테이션이 원활하다. 스페인 국대 아요세 페레스가 공격진을 이끌고 있고 파레오와 코메사나의 중원 경기력도 안정적이다. 베티스는 금요일 새벽 원정 경기에서 터진 바칸부의 골로 승리하고 컨퍼런스 리그 순위 경쟁에 뛰어들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이 이어지는 이번 시즌이었는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거기에 알티미라와 사발리, 곤살레스 등을 제외한 로테이션이었고 비토르 호케가 10분도 뛰지 않았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본다. 베티스는 요렌테와 나탄 등 쉽게 무너지지 않은 수비 라인을 보유했다. 바르샤 상대로 지난 라운드에서 승점을 따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원정에서 연속 멀티 실점을 하는 등 원정 경기력 기복이 있다. 주중 해외 원정으로 지쳐있을 베티스 상대로 공격에 기여를 올릴 수 있고 페레스와 헤라르드 모레노가 문전 앞 기회를 해결할 비아레알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레알 소시에다드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리그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을 추격 중이다. 빌바오 원정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5연승도 가능했는데 그 기간 리그 선두인 바르샤를 비롯해 베티스와 세비야 등 난적을 제압했다. 금요일 유로파 경기에서는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키이우를 잡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스페인 국대 윙어인 웨아 사발이 2골을 기록했고
베커와 쿠보의 지원도 확실했다. 라스팔마스 역시 연승 중이다. 바르샤와 바야돌리드를 연파했는데 특히 원정에서 연승으로 분위기가 좋다. 시즌 초반 강점인 측면 화력이 나오지 않으며 최하위까지 추락했었는데 확실하게 반등했다. 산드로 라미레스와 모레이로, 비티와 마빈 박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측면을 허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본다. 주중 경기를 소화했지만 완승을 따낸 데다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나선 홈 경기였기에 피로도가 없을 것이다. 무뇨스와 아람부르 등이 상대의 측면 침투를 저지하며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고 웨아 사발과 브라이스 멘데스가 공격을 이끌 소시에다드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